그래서 규제를 주는 목적은 그 머신러닝 모델이 과대 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성능이 좋게 나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규제고요. 규제의 종류에는 재곱함을 추가해주는 규제가 있고 1차항을 추가해주는 규제가 있고 1차항과 2차항을 함께 추가해주는 규제가 있습니다. 2차항을 추가한다 그래서 L2 규제라고 부르고요. 클래스 이름은 리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차항을 추가하는 규제를 L1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클래스 이름 라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차항의 규제와 2차항의 규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엘라스틱 넷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보통 회계에서 사용하는 규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규제가 있고요. 어, 이런 그 규제의 크기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선형회계에서 절편과 기울기들, 그러니까 W0, W1, W2와 같은 절편과 코이피션트,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 또는 절편과 기울기들은 머신러닝 모델이 스스로 찾아가는 값이에요. 비용 함수를 딱 설정을 해주면, 개발자가 비용 함수를 딱 설정을 해주면 그 스스로 찾아내는 값들이 절편과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하면 머신러닝 모델이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통해서 찾아내는 값들을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이 모델 파라미터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근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조정해줘야 되는 값들이 있어요. 조정해줘야 되는 값들. 그 조정해줘야 되는 값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가 KNN 알고리즘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몇 개까지 사용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모델을 훈련시킬 때마다 바꿔줄 수 있는 값이죠. 이웃을 5개를 사용하겠다, 이웃을 11개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규제의 크기도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규제를 조금 줄 때, 규제를 많이 줄 때, 언제 뭐 정확도가 좋아지고 과대적합이 적어지느냐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실제 머신러닝 과정에서는 데이터 셋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그죠? 데이터 셋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이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 가는 겁니다. 그게 그 머신러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만들었었던 함수 있죠. 밑에서 만들었던 함수가 뭐라는 거였었냐면 라쏘나 리치나 엘라스틱을 썼을 때 라쏘나 리치나 엘라스틱을 썼을 때 규제의 크기가 바뀌면 R2 스코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뭐 알파 값이 0.00이길 때, 알파 값이 0.01일 때, 알파 값이 0.1일 때 이런 식으로 알파 값들을 바꿔가면서 여기 알파 값들을 바꿔가면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 점수를 계산하고 테스트에서도 점수를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가 쌓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에 누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보면서 어떤 값이 제일 좋겠나라고 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밑에서 그래프를 그려본 게
알파가 10의 마이너스 3승일 때, 알파가 10의 마이너스 2승일 때, 그 R2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R2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딱 호출하면 그냥 바로 L1에 대해서도 L2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에 대해서도 그릴 수 있도록 그 함수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중간 프로젝트나 기말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그 주제를 정해서 주제에 맞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잘 정리한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 회귀 문제일 수도 있고 분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활용하는 그런 분류나 회귀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KNN을 활용한 분류나 회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디시전 트리를 활용한 분류나 회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그 머신러닝 모델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들마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르겠죠. 그죠? KNN을 사용할 때도 하이퍼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처럼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또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그 모델과 각각의 모델에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계산된 그것과 다른 모델에서 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튜닝된 그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디시전 트리하고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다 끝내놓고 거기에서 최적의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찾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에서도 또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꿔보면서 최적의 디시전 트리를 찾고 그럼 비교하는 거는 최적의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최적의 디시전 트리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더 좋더라.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델은 디시전 트리입니다. 뭐 이렇게 답이 그게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능이 뭐 99점이 나옵니다. 98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이 지금 반복문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만든 파이프라인 볼게요. 우리가 만든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요. 어, 지금 이 선형회귀 모델에서 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알파 값들이기 때문에 그죠? 엘라스틱 넷에서는 에러 레이셔도 있지만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알파 값이기 때문에 알파 값을 바꿔가면서 했죠. 근데 파이프라인을 보면 폴리노미얼 피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폴리노미얼 피처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에서도요. 우선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K 값을 그죠? K 값을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뭐 11개까지만 하겠다. 1, 2, 3, 4, 5, 6, 7, 8, 9, 10, 11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리치, 라쏘, 엘라스틴, 넷 여기에서 알파 값을 우리 아까 한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2승까지를 하겠다. 그죠? 요렇게만 하더라도요.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서 11가지, 여기서 6가지니까 몇 가지? 66가지. 그죠? 조합 K가 1일 때 요 6가지. 우리는 K를 5로 고정시켰잖아요. 5에 대해서만 6개, 1에 대해서도 6개, 2에 대해서도 6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합할 수 있는 가지수가 벌써 몇 개예요? 66개. 그죠? 단순하게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K값하고 그 다음에 선형회귀 모델들에서 규제 크기인 알파값 6개 딱 요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반복문으로 돌려드릴 게 이중 반복문으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or, k, in 하고서 그 다음에 안쪽 포문에서 for, 알파, in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반복문 돌려야죠. 그래서 그럼 66번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수작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렇게 이중 반복문을 써가지고 K에 대한 반복문, 알파에 대한 반복문 이렇게 해서 66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도록 다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점수들 있겠죠. 훈련셋 점수. 훈련셋 점수가 66개가 나올 거고 테스트셋 점수가 66개가 나오겠죠. 예, 이제 그럼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모델 눈이 빠져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예, 뭐 시각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면서 저기서 최적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저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드 서치라고 부른다. 그리드 서치. 왜 그리드 서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 그리드가 뭐예요? 그리드? 벽자. 이런 벽자를 영어로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드. 어, 자, 이쪽을 K 값으로 생각할까요? 1, 2, 3, 4, 5, 6, 7, 8. 그죠? 이쪽을 알파라고 할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1승, 0승. 그죠? 어. 그러면 요 점은 K가 1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3. 이 점은 K가 2고 알파는 마이너스 3인 거. 이 점은 K가 3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인 거. 그럼 여기 있는 이 점들이 전부 다 우리가 조사해야 될 66개의 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드, 이 격자를 다 조사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그리드 서치예요. 그리드 서치. 그리드 서치. 저 이름이 나온 이유가 이름은 격자처럼 우리가 뭘 한다? 검색을 해본다. 어, 얘네들의 조합을 다 조사한다. 라고 해서 그리드 서치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리드 서치.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클런에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요. 그리드 서치만 딱 돌리면 그리드 서치로 fit 하고서 돌리면요. 훈련 점수, 테스트 점수 쫙 나와요. 저 조합의 개수만큼. 저 조합의 개수만큼 훈련셋 점수, 테스트셋 점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모델이 뭐냐? 그러면 베스트 모델이 뭔지도 딱 그냥 함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파라미터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반복문으로 직접 우리가 반복하면서 만들지 않더라도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저희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포문으로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과정을 사실은 대신해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대신해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아마 하실 수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그리드 서치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직접 포문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훈련 세트를 이렇게 리스트에다 저장해 보고 그리고 저장된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실험해 보고 이걸 한 이유가 그리드 설치가 이런 방법으로 동작하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해본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한번 이렇게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리드 설치는 이런 거다 말로만 설명을 드려도 얘가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나중에 함수를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 이런 원리였었겠구나 수업 시간에 했었던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더 쉽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예. 뭐 알파 값만 변화시키긴 했지만, 알파 값만 변화시키기만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만들기 쉬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만들기 쉬워서 그렇게 한 거긴 한데, 근데, 보통은 뭐, 알파 값을 작게 준다 그러면 0.1, 0.2, 아니면은 뭐 0.001, 0.002, 뭐 이렇게 주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기 나름입니다. 예, 뭐 0.1, 0.2, 0.3 이렇게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뭐 지금처럼 뭐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그래서 어떤 알파 값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거냐도 중요하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테스트를 해볼 거냐? 아니면은 0.1, 0.2, 0.3으로 테스트를 해볼 거냐? 아니면은 0.01, 0.02, 0.03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 그죠? 오히려 그렇게 규칙이 있으면 그 배열을 만들기는 쉬워요. 그죠? 0부터 10까지 뭐 이렇게 하고 숫자를 0.01씩 나가겠다. 아니면 0.1씩 늘려나가겠다. numpy.a 레인지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는 numpy 규칙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는 numpy 배열 이용하면 쉽게 만들어낼 수는 있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드 설치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randomized 그리드 설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randomized 그리드 설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말 그대로 랜덤이잖아요. 랜덤. 우리가 어떤 범위만 지정하는 거예요. 알파 값을 0에서 한 10까지로 최소값, 최대값을 딱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난수를 네가 만들어서 테스트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숫자를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라 어, 알파 값을 난수로 생성해서 그러면은 임의의 난수들을 이렇게 만들겠죠. 아, 최소값, 최대값을 하는 게 아니라 개수였던 것 같아요. 개수. 네. 저도 문서를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알파 값은 몇 개, K 값은 몇 개, 대신에 난수로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또 무작위하게 어떤 규칙 없이 저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 클래스가 선택해가지고요. 테스트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찾아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이 KNN이든 선형했이든 음,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보통 이런 거를 쓴다 뭐 이런 것도 정해진 거 없고 다 무조건 돌려보고 난 다음에서야 뭐가 제일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직접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어,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셋은 KNN이 좋아요. 간단하기도 하고 수학적인 모델도 없고 KNN 이런 간단한 모델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럴 때는 수학적인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반화 성능이 좋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교재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교재 3장까지의 내용이고 아마 어떤 그래프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그래프들과 많이 비슷할 거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뭐 교재에 없는 내용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내일은 교재 4장에 있는 내용을 할게요. 근데 그 교재 4장의 순서를 보시면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목차만
목차만 잠깐 보시면요. 내일은 교재 사장을 할 순서인데 로지스틱 회기라고 회기 문제를 먼저 회기가 아니에요. 분류 문제입니다. 분류예요. 이름은 로지스틱 회기인데 이게 분류예요. 분류. 로지스틱 회계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순서를 좀 거꾸로 갈 겁니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로지스틱 회기가 왜 분류 문제이고 어떤 원리로 분류를 하는 건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는 내일은 챕터 4장을 끝내는 게 내일은 하루에 챕터 4장을 끝내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네. 그래서 내일도 약간의 수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로지스틱 함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가능한 한 수학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수나 로그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아까 뭐 10을 밑으로 하는 지수 뭐 요 정도는 그냥 이해되시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내일도 약간의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할 거다라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한 거 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쭉 가져보세요. 네, 교재도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썼던 코드들도 한번 보시고요. 교재도 읽어보시고 이런 시간 아니면 교재 언제 읽어보겠어요, 그죠? 네.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